GS칼텍스의 프로기전 16강전 강동윤 선수와 최재영 선수의 대국입니다. 자, 방금 전에 강동윤 선수가 착수를 했는데요. 젖히지 않았습니다. 좀 예상의 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젖혔을 때 뭐가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젖혔을 때 흙이 이제 끊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단수 치고 패는 흙이 안 될 것 같고요. 네. 백이 이거 팩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흙이 뒤로 받아야 되는데 글쎄 이 변화가 제가 볼 때는 뭐 백이 불만이 없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젖혀가지를 못하고 지금 느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흙이 이쪽을 맞게 되고 이런 변화가 되는데요. 실전 진행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젖혀가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보지 못한 또 다른 어떤 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지금 AI는 이제 흙이 이곳을 막고요. 네. 네, 계속 틀어막고 백도에서 사실 두기가 쉽진 않습니다. 지금 이 귀 쪽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백이 쪽을 이제 끼워 있고 끼워 이으니까 이런 것을 두지 않고 호구 치는 수를 뒀어요. 호구 치는 수는 이제 이쪽 젖혀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받으면 이제 이것을 이어서 두겠다는 것인데 백도 이것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 하변 백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AI는 이제 백이 쪽을 찝고 그러고 막네요. 이것은 이렇게 뒀을 때 끊게 되면은 이곳 흙이 보강을 해야 되는데 네. 백이 이곳에 와서 이 수상전은 백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고 지금 이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만 된다면 백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관통을 했거든요. 그렇죠. 뭐 이거 선수로 막히긴 하지만 네. 이 관통이 되고 흙이 양쪽에 약점이 남기 때문에 만일 이 변화라면 백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그렇다면 강도영보다는 지금 이 변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 변화가 백이 불리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흙이 이쪽을 막지를 못한다면 뭐 이런 것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백이 밀고 계속 밀어가게 되면 이 우악이 또 흙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그림도 백이 유리해 보이고요. 흙이 막는 수가 안 된다면 흙이 뭐 좋아 보이진 않아요. 막낼 수가 아니라면 다른 수는 또 생각하기가 힘든데요. 그렇죠. 또 다른 변화는 이제 이곳 호구 치는 수인데요. 사실 아까 백이 쪽을 젖혀갔을 때 네. 흙이 끊어가는 수도 있지만 뒤로 이렇게 호구 치는 수도 있었거든요. 호구 치게 되면 이제 흙이 쪽 젖혀가는 수가 있어서 백이 한 칸을 뛰게 되고 이제 흙이 이곳을 두게 되면 그러니까 백이 쪽을 늘고 아까 이곳이 거의 선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이곳 느는 수가 있어서 이제 흙이 받아준다면 백이 늘고 막고 찝고 지금 AI는 지금 이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 수상전은 백이 빠를 것 같아요. 지금 이 흙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 수상전은 백이 네. 유리한 수상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변화를 하더라도 되게 좀 유리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만큼 그래프도 많이 기울어 있어요. 네. 갑자기 전투에서 흙이 좀 어려워지게 됐는데
글쎄요. 흑이 뭔가 공격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흑이 백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공격을 받고 있는 백이 오히려 좀 유리한 지금 싸움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흑이 그렇게 크게 뭐 잘못 뒀다고 할 만한 수는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네. 좀 예상 외였던 수는 이제 이곳 구자였던 수인데 사실 구자로 이 한 칸 뛰는 수가 됐다면 흑 입장에서는 가장 좋았겠지만 이제 한 발 늦춘 것이고 근데 사실 이 강동윤 구단이 이런 치중이 상당히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곳 교환되면서 백이 좀 이득을 받고 이 교환으로 인해서 나중에 뭐 이쪽 날일자라든지 이 느는 수가 선수로 드는다는 것이 백이 이곳 싸움을 할 때, 이곳 전투를 할 때 상당한 지금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최재형 선수도 당연히 막아가야 되는데 지금 강동윤 구단이 태연하게 그것을 늘고 보니까 네. 지금 쉽게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늘었다는 것은 뭔가 흑이 막았을 때 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 전투가 지금 생각보다는 흑도 약점이 많아서 백이 불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불리하지 않는 그런 지금 전투로 보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변화를 검토해 보았지만. 뭐 실제로 흑에게 좋은 변화는 하나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흑은 뭐 막을 수밖에 없어요. 네, 거기에 안 맞고는 싸움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강동윤 구단이 그 수순을 밟아갈 것 같아요. 네. 이거 두 개 되면 끼워 이어서. 그러니까 이 백이 상당히 탄력이 있습니다. 이거 느는 수도 지금 선수로 뜯고 있고요. 하나 밀어놓고 볼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근데 지금은 얘기가 조금 다르거든요. 이 교환이 없었다면 흑이 호구 치고 젖혀가면 차단이 됐지만 지금은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젖혀가더라도 백이 한 칸 뛰게 되면 차단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꼬부렸을 때 이제 같이 젖혀서 두겠다는 것인데요. 그 우하 쪽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백이 젖혀가고 지금도 젖혀가는 것은 이곳이 안 되고요. 그리고 흑이 끊어간다면 그때 백이 이곳을 한 칸을 띄어서 네. 뭐 그냥 순순히 받아줍니다. 지금 강동윤 구단은 흑이 막을 수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막힌다는 예, 얘기죠. 그렇죠. 막는 방법이 지금 그리고요. 네. 백이 이곳 한 칸 뛰는 수가 옴으로 인해서 이 때려내는 수도 이제 선수로 두고 있습니다. 흑이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흑이 쪽을 이제 두더라도 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차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진행이 된다면 수상전도 흑이 좀 불리하고요. 지금 한 칸 뛰니까 지금 흑이 젖혔어요. 그러니까 끊어 잡으면 그러니까 한 점이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뒀다는 것은 끊어 잡으면 이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이 뒤로 받으면 이 교환은 흑의 활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나중에 백이 쪽을 끊어 잡았다고 가정을 하면 이 교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겠죠. 장면에서 두 선수 간의 미묘한 지금 술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이 수는 좀 이해가 되질 않죠. 선수가 되는 자리도 아닌데 네. 이것을 둔 것이니까요. 잡히는 자리에 들어간 그렇죠. 거거든요. 예. 끊어 잡으면 이곳을 틀어 막게 되고 백이 뒤로 받으면 이거는 활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백이 중앙으로 꼬부리면 그건 이제 젖혀서 두겠다는 겁니다. 이게 차단이 되기 때문에.
좀 두 선수 간에 네. 좀 머리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전투에서 지금 승부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바둑은 뭐 약간의 포석을 제외하면 하변이 전부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변에도 뭐 이렇게 지금 큰 전투라기보다도 네. 좀 쉽게 정리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지금 흑백 간에 지금 최강으로 지금 좀 버티면서 지금 승부처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흑이 구자를 하고 베개 모양이 조금 흑에게 공격을 받는 형태였는데, 막상 흑의 형태도 이런 급소를 당하고 보니까 백도 상당히 좀 탄력 있는 지금 돌이에요. 네, 강병구단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일단 일감은 뭐 네. 밀고 젖혀서 두는 수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거 둔다면은 지금 이것을 끊어 잡게 되면 이 형태는 백이 먹여치고 때려낼 때 지금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거든요. 기분 좋은 자리들인데요. 네. 그리고 그러나 이제 흑도 이제 이곳을 역으로 또 둘 수가 있겠죠. 끊어 잡으면 이곳을 안 당하기 위해서 이제 이곳을 호구 쳐서 이 단수 치는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호구 쳐서 두는데, 사실 이곳은 뭐 확실한 선수는 아닙니다. 백은 뭐 이곳을 손을 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백이 이견을 하고 끊어 잡게 되면 이곳 두는 수가 있어서 흑이 받아야 된다면 백은 손을 빼서 이 우하기 흑을 제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이것은 찝고 이으면 이렇게 머리를 내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젖혀가는 것이 네.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일단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기만 하면 이 전투는 백이 유리합니다. 예. 뭐 자연스럽게 타고 나가는 그렇죠. 건데요. 예. 이건 거의 외길이겠어요? 그런데요, 지금 흑이 막을 수는 없거든요. 이 싸움은 흑이 안 돼요. 흑이 잡힙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 흑이 한 번에 두 수를 두지 않는 이상 백을 막을 수는 없죠. 이것은 백이 성공인데요. 백이 잘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최재영 선수가 좀 위기 상황이 아닌가. 지금 백이 관통하는 걸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흑이 이쪽을 이렇게 두는 것도 백이 두 점을 잡을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끊게 되면 네. 이것은 선수로 당하지만 귀에 흑이 잡히거든요. 이 흑이. 이거는 사석 작전으로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흑이 공격을 하다가 네. 오히려 역으로 백에게 잡히는 것이니까 이건 백이 너무 잘 됐습니다. 이거 흑의 위기 상황인데요. 글쎄요, 지금 이곳 전투가 흑이 좀 유리한 전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진행되고 보니까 흑의 형태가 그렇게 견고하지 않았네요. 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백이 승기를 붙였어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공격받던 백이 지금은 오히려 흑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흑의 대응이 없는데요. 어떻게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것을 백에게 끊기는 순간 우하기 흑 넉점은 잡히고요. 그렇다고 이곳 있는 것은 백이 머리를 내밀어서, 그러니까 머리를 내미는 순간 이것은 흑이 너무 괴로워요. 지금 최재형 선수가 좀 때이르게 좀 위기를 맞았습니다. 네, 지금 뭐 쉽게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
시간이 계속 쓰고 있지만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좀 아무리 봐도 네. 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척 관수도 좀 문제였다는 건데요. 뭐 어쨌든 그래도 수순을 이어가긴 해야 되니까 뭐 관통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근데 관통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네. 관통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공격하던 흑이 지금 이 우악이 흑을 네. 당장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흑이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백이 선수를 잡아서 중앙을 오게 됩니다. 이제 공격하던 흑이 흑돌이 오히려 다 백에게 공격 대상이 되겠죠. 백이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뛰게 된다면. 그러면 이 중앙의 네. 제공권을 백이 차지하게 되고 이건 흑이 뭐 너무 괴롭습니다. 이건 뭐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면 버리고 두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버리는 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요. 예, 이렇게 살리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버리는 게 나은데, 근데 버리는 변화도 흑이 안 좋겠죠. 버리면 뭐 이렇게 버리나요? 그래도 중앙 다 틀어막은 거에 조금 위로를 받아야 되나요? 근데 이것도 안 줘.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결과인데요. 지금 우화를 버린 대가를 전혀 못 얻은 거죠. 그렇죠. 지금 흑이 공격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네. 지금 큰 손실을 받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 하변 쪽 흑도 또 문제가 됩니다. 예, 지금 이쪽도 나중에 백이 뭐 이쪽 나오는 수단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중앙의 흑돌도 지금 이 세력이 아니에요. 네. 백이 들여다보고 뭐 공격 나를 짜게 되면 약한 돌입니다. 그러니까 백에게 공격 대상의 돌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두더라도 지금 흑이 좀 괴로운 상황입니다. 지금 형태가 막 대마가 걸려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보기보다 흑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흑이 어떻게 두더라도 네. 좀 유리한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 형태가 애초에 그 흑의 모양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이 지금 공격을 하다가 오히려 백에게 역으로 잡히게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흑은 큰 손실을 보는 것이겠죠. 예, 지금 뭐 버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변화는 백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아마 이렇게 둘 겁니다. 이거 끊으면 네. 흑이 나와 끊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 단수를 칠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이렇게 끊어 잡으면 이제 이쪽에서 젖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백도 이렇게 둘 수가 있느냐. 이것은 흑도 패로 버틸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흑은 단수 치고 있고 이어서 버티는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흑이 괴로운 상황이에요. 네, 지금 뭐 나와 끊을 수밖에 없고요. 왜 안 두죠? 지금 뭐 여기까지는 예상이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둘지를 놓고 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백은 뭐 이렇게 가장 알기 쉽게 둘 수도 있어요. 이거 두고 젖혀가면 같이 맞춰칩니다. 끊게 되면 때려내고요. 이제 이렇게 교환해 놓고 나중에 이제 백이 끊고 꼬부리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패가 됩니다. 네, 지금 패가 되기 때문에 흙이 이곳을 후퇴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된 다음에 지금 이것을 이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흙이 뒤로 후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백이 너무 잘 됐죠. 먼저 그쪽을 가요? 그 수가 있습니까? 교환들을 다 하기 전에 급소를 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두게 되면 이렇게 두고요. 이것은 이제 젖혀서 이렇게 가능하네요. 이거는 조금 얘기가 다른데요. 이거는 그렇죠. 백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근데 백은 네. 사실 이렇게 그냥 잡아도 이건 처리가 잘 됐습니다. 백이 선수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백은 뭐 이 정도로도 만족스러운 결과겠죠. 근데 흙은 그나마 네. 이 정도라면 그나마 좀 선방을 한 겁니다. 부분적인 최선은 찾은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이렇게만 된다면 흙도 사실 손해를 많이 보긴 했지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 중에서는 그나마 좀 선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최재형 선수도 침착하네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네. 최선의 수를 좀 찾아냈습니다. 예. 굉장히 흔들릴 법한 장면이었는데 사실 백이 뭐 이렇게만 두더라도 백은 뭐 대만족이죠. 예. 공격하던 흙을 잡고 네. 또 나중에 또 이렇게 잡는 수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렇지만 강도현 구단은 여기서도 또 최선의 수가 있는지 좀 더 버티는 수가 있는지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변에서의 두 선수의 술기 싸움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곳이 생각보다 뭐 변화도 많고요. 네.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그런 술기였는데 일단 첫 번째로 뭐 강도현 구단이 뭐 정확한 술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 변화에서 그러면서 최재형 선수가 좀 위기를 맞았는데 그 위기 상황에서 사실 뭐 여기서 강도현 구단이 쉽게 두더라도 최재형 선수가 뭐 불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위기 상황에서 뭐 최선의 수는 찾은 것 같아요. 지금 그 2선에 두는 수가. 사실 저라면 여기서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 정도로도 백이 충분하기 때문에 만족이죠. 그렇죠. 뭐 이것 교환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할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더 이득을 보는 수가 있는지를 놓고 지금 강태균 구단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남아있는 시간 여기서 다 사용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거의 필연의 지형입니다. 그렇다고 백이 이제 맞게 되면 네. 지금 흙이 이쪽을 두기 때문에 지금 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잡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 결과로 뭐 이 정도로도 백의 수습이 상당히 잘 됐기 때문에 뭐 백의 입장에서는 만족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 한 수가 궁금한데요. 아, 이제는 교환을 하네요. 네, 그 자리가 백이 네.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백이 이곳 교환을 할 때부터 이곳 교환은 이제 거의 백의 권리라고 네. 봐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또 흙이 손 빼기도 어렵습니다. 손 빼게 되면 이곳을 밀리게 되면 네. 집으로도 크지만 또 흙이 이곳 생사가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흙이 많이 당합니다. 더 이상 아낄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실 백이 이곳 들여다보고요. 네. 날일자 하게 되면 흙이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야 되는데 이곳 압박하면 이 흙이 너무 괴로워요. 지금 하변에서도 지금 손실을 많이 받고 이런 두통을 만든 이후에 이곳 공격까지 하게 된다면 흙이 많이 시달림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승기는 강도인 구단이 잡았습니다. 이제 이 유리한 흐름을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좌변에 또 즐거움이 남아있죠. 그렇죠. 저는 이곳 중앙을 먼저 두지 않을까 했는데 네. 이곳 중앙을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네, 지금 형세가 불리한 최재형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바둑을 흔들어야 됩니다. 지금 평범하게 진행을 해서는 이 바둑을 역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뭔가 이제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 좀 상변 쪽을 침입을 했고요.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간인 강동윤 선수가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상변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 흑안점에 대한 직접적인 지금 공격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백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둬서 뭐 호구 쳐서 그러니까 지금 백은 바둑을 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기보다는 좀 네. 간명하게 좀 정리하는 생각이 강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둬서 나중에 뭐 이쪽 붙여서 건너가는 수단을 좀 여지를 만들어 놓는 뭐 이런 수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중앙으로 이제 머리를 내밀어야겠죠. 중앙으로 지금 진출하는 그 두 가지 정도가 일단 하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공격적인 선택인데요. 흙이 발전자로 나올 수는 있지만 흙의 자세도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쪽에 두는 수도 백이 이쪽을 붙여서 쫓아가는 것은 뭐 이쪽을 늘어서 이 상변 흙이 약해지고 흙이 이쪽을 뛰어나간다면은 뭐 이쪽을 늘어서 백의 자세도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이 지금 이곳에 돌이 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백은 행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변에서 확실히 강동윤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최재형 선수 어떻게 따라붙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까요?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16강전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16강 세 번째 경기 강동윤 선수와 최재형 선수의 대국입니다. 주도권인 강동윤 선수가 잡고 있는데요. 네, 이곳을 하나 들여다보고 흙이 끼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거 씌우기 전에 미리 교환을 해둔 것 같고요. 네. 여덟, 일단 뭐 아홉. 구경만 하고 손을 돌렸습니다. 이 수로 이 석점은 더 이상 못 움직이는 건가요? 네, 일단 이 수로 인해서 중앙 쪽으로 나오는 수는 다 막혔습니다. 네. 뭐 이것도 장문을 씌워서 막혔고요. 지금 나오는 것도 백이 뭐 바로 차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호구 치더라도 흙이 이곳을 나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자체에서도 흙이 두 집을 내는 수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선수가 되더라도 네. 이것 두면은 되게 먼저 치받겠네요. 먼저 치받고, 예, 먼저 치받으면 뭐 안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지금 두 집이 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로 인해서 이 흑석점은 거의 잡혔고요. 그러나 뒷마선 이제 이곳이 좀 남아 있습니다. 3-3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곳 건너가는 것과 날일자가 있기 때문에 귀의 뒷맛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변 쪽은 이제 흙이 날일자 하더라도 백이 붙이게 되면,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식으로 백의 자세가 괜찮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상변 쪽은 뭐 지금 급하지 않다고 보고 일단 좌변 쪽에, 예, 가일수를 했습니다. 지금 최재형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좀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는 곳이 상변 아닌가요? 그렇죠. 예, 지금 상변 쪽인데 이쪽 날일자도 뭐 백에 붙여서 그냥 알기 쉽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왠지 백 이 전체를 좀 크게 좀 공격하는 수단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순에 이제 백이 붙이면은 아마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단수 치고, 예, 이렇게 둬서, 예, 흙의 안정을 하면서 실로도 이득이고요. 백의 안정을 좀 빼앗는 의미가 있겠죠. 이럴 때가 참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실리도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네.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실리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바둑이 또 두터운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백이 더 두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리도 부족하고 바둑도 좀 얇고, 예. 이럴 때가 제일 괴롭죠. 조금 어려운 자리가 남아 있어야 따라 붙을 만한 그렇죠. 장면도 나오는데요. 백이 약한 돌이 없습니다. 예. 오히려 흙이 좀 공격받을 돌이 있겠죠. 네. 이 중앙 쪽도 얇고요. 아, 지금 치받아서 처리를 했네요. 맞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백도 뭐 이렇게 받전자를 하게 되면, 네. 예, 이 좌기 백돌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백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좀 편해지는 의미가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최정 선수 이제 바둑이 좀 얇기 때문에 뭐 이것을 좀 두텁게 처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 형태는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치중하는 맛이 좀 남아 있거든요. 이쪽 맛도 조금 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진행이 된다면. 백은 이 자리는 둘 것 같아요. 예. 뭐 한 수의 가치로 또 뭐 충분한 자리고, 또 형세가 유리한 백의 입장에서는 네. 뭐 가장 안전한 또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쪽이 연결이 되면 위험 요인들이 다 사라지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변수라고 할 수 있던 이 상변 쪽이 정리가 된다면 백 입장에서는 뭐 크게 네. 걱정할 곳이 없습니다. 여섯, 지금 실리로도 앞서 있고 여덟, 전체적인 한 칸을 좁혔네요. 좁혔다는 것은 이 치중이 신경 쓰였다는 건데,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두나요? 저는 당연히 받전자를 둘 줄 알았는데, 치중을 하게 되면
치중을 하고 뭐 이렇게 두는 것이 신경 쓰였나요? 이것도 두게 되면은 백이 이쪽 막으면 한 점 끊어 잡아서 이곳이 돌파가 되거든요. 네, 안전하게 두고 있습니다. 예. 지금 흑이 이곳 차단을 한다면 뭐 네. 이교환하고 뭐 중앙으로 이제 날일자 해서 이것은 뭐 맛보기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이 백안점이 살아오는 것이어서 오히려 이제 이 흑도 좀 얇아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아, 여긴 참 답답하네요. 그렇죠. 지금 네. 최정 선수 입장이 된다면 제가 최정 선수 입장이라면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뭘 예. 건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뭐 최정 선수 입장에서 무조건 차단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뭔가 분란의 여지가 있어야지만 이 바둑을 역전시킬 수 있는데 뭐 무난하게 진행된다면 이 바둑을 최정 선수가 역전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연히 강도희 구단이 이쪽 밭전자를 두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이곳 날일자를 했기 때문에 흑도 차단을 했고요. 그렇다면 뭐 이곳은 뭐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뭐 흑이 중앙을 뛰어나가는 이런 변화가 예상됩니다. 저는 이쪽 날일자를 예상했는데 네. 강도영 구단이 AI는 이쪽 날일자를 네.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이곳에 돌이 없을 때는 이런 수를 많이 두는데요. 그러니까 강도영 구단의 생각은 이쪽 한 칸 띄고 아까 날일자 하고 흑이 한 칸 띄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하겠다는 거죠. 굉장히 몸조심을 하는 예. 것 같아요. 지금 이 수도 그렇고요. 네. 지금 이 한 칸 뛰는 수도 그렇고 좀 우세를 좀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분란의 여지를 없애면서 그냥 알기 쉽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흑은 어떤 작전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뭐 흑은 여기서는 뭐 단 한 수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뛰어야 되고요. 네. 반대로 백에게 이것을 당해서는 안 되겠죠. 네,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뭐 흑이 한 칸을 띄고 뭐 백이 날일자 하는 뭐 이 정도 수소는 예상이 되는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겠죠. 불리한 흑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 바둑을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를 일으킬 만한 곳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자리를 맞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괴롭습니다. 공격적인 수인데요. 지금의 형세를 대변하는 순가요?
사실 여기서는 뭐 한 칸 뛰는 것이 가장 무난한 선택이지만 지금 이수는 뭐 네. 백에게 이게 반격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반격을 좀 해달라는 주문인데요. 근데 강도현 구단이 여기서 뭐 굳이 위험한 선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생각도 안 하는 것 예. 같아요. 근데 이 붙이는 수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곳 변화가 찝어서요. 백이 뒤로 받는다면은 이제 이곳을 젖혀서 좀 차단이 되는 형태인데요. 네. 백이 뒤로 받으면 이곳 끊어서 이 한 점이 잡히고요. 이 붙이는 수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흑 입장에서는 뭐 이곳 하나 응수를 하고 차후에 이제 이곳 붙이는 노림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는 것은 늘어서 아무런 맛이 없는데요. 근데 그 경우는 좀 아깝습니다. 뛰어도 마찬가지고요. 이쪽 맛이 좀 아까 있었는데 이 맛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예, 늘게 되면 뭐 네. 예, 아무런 뒷맛이 없습니다. 점점 바둑은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 뭐 흑이 득점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최재형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강도현 선수가 뭐 안정적인 선택을 하면서 지금 최재형 선수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 버티는 수죠. 조금 무리 같아 보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수도 좀 무리예요. 왜냐하면 지금 백이 이런 식으로 두고 또 이곳을 백에게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흑이 뛰어나가야 되는데 백이 이곳을 가르고 나오면 지금 이곳과 이런 곳 맞복이어서 지금 오히려 흑이 좀 곤란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상대를 좀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둬서 들어와라. 좀 공격을 해달라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뭐 되든 안 되든 마지막 그러니까 집으로 가서는 지금 형세가 어렵기 때문에 네, 최대한 지금 다섯, 여섯,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곱, 여덟. 이 장면에서 또 침착하게 이거 호구 치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강동윤 구단이라면. 그래도 중앙 쪽을 한 번은 응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상대가 좀 도발을 했기 때문에 뭔가 중앙 쪽에서 좀 대응을 해준다면 이 바둑이 어쩌면 좀 빨리 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강동윤 구단은 뭐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실리를 선택했네요. 그곳이 사실 집으로도 크고 두터운 자리예요. 네. 반대로 이제 흑이 호구를 치게 된다면 이 흑도 살고 나중에 이제 젖혀가는 끝내기가 남고요. 그리고 이 흑 한 점이 움직이는 수가 지금 당장은 되지 않지만 또 나오는 뒷맛도 있고요. 예. 그래서 강대훈 구단 실리도 크면서 두터운 쪽을 택했습니다. 사실 지금 큰 곳은 이 좌기도 상당히 큰 곳이에요. 이곳 뒷맛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큰 곳이고. 아, 아직 그쪽이 완벽한 집이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나 좀 두터운 쪽을 네. 지금 택한 것이고. 그다음에 최재형 선수가 계속 강대훈 구단을 지금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붓으로 받아달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근데 백이 이렇게 받아야 된다면 이것은 백 입장에서 좀 굴복이긴 합니다. 이 흙이 강하다면 모르겠는데 네. 흙도 지금 약점이 많은 곳인데 이런 식으로 물러서서 받아야 된다면 사실 이것을 선수로 당한 것은 백도 좀 아프거든요. 받기 전에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아, 중앙 쪽이요? 네. 중앙 쪽이란 뭐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 이런 쪽 선수 교환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 교환만 해놓고 네. 나중에 이제 끊어갔을 때 이 교환이 백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냥 받아주네요. 네. 지금 반상의 빈 공간은 꽤 많은데 그래프는 압도적이에요. 지금 변화가 나올 만한 것은 중앙밖에 없는데 네. 사실 이 중앙에서 흙이 큰 집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실리로는 집 차이가 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도 오히려 흙이 두터운 곳이 아니라 네. 지금 흙이 좀 엷은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형태가 불리한 흙 입장에서는 뭔가 바둑을 반전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지금 잘 보이질 않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큰 자리죠. 근데 이것도요. 지금 백이 이곳에 돌이 왔기 때문에 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 나중에 백이 치받고 건너가는 것과 이 뚫고 나오는 수를 맛보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하변이 걸리나요? 하변이 문제가 되겠죠. 이 치받는 수가 선수긴 한데 네. 자체로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 둘, 지금 백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막아서 봤네요. 지금 그 수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수가 가능하다면 그게 좀 괴롭겠는데요. 그래도 2, 3, 3인 흙이 들어가서 조금 득을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리고 득을 봐야 돼요, 지금 그 네. 입장에서는. 그것마저도 지금은 쉽지 않게 된 거죠. 그렇죠. 만약 그곳이 안 된다면 네. 집으로는 흙이 도저히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최재형 선수도 주어진 시간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흙이 지금 이것을 뭐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이거 뭐 날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버텨야 되는데 네. 백이 백도 수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둘, 뭐 이런 쪽을 이제 셋, 붙여놓고 넷, 예, 다섯, 이곳을 올지 여섯, 일곱, 여덟. 받아줍니까? 사실 날일자하고 백이 바로 붙이는 것은 흙도 젖혀서 지금 당장은 백도 안 되거든요. 건너가기 때문에. 그래서 백이 이수가 성립하려면은 이 붙이는 수가 필요한데 사실 저는 그때 흙이 이쪽을 두지 않을까 좀 예상을 했었는데 네. 일단 먼저 받아두었습니다. 근데 이건 백이 너무 편해지는데요. 사실 최재형 선수가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을 때는 아니고 최대한 변수를 만들어야 되고
변수를 만들려면 이쪽 뭐 날일자를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백이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수는 없어요. 네, 백집이 너무 크게 네. 났죠. 오히려 집으로 손해본 것 같은데요. 이 교환을 해서. 자, 좌하도 백의 수중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지금 이 좌중앙도 뭐 흙에 붙여 나오더라도 젖혀가게 되면 호구 쳤을 때 마지막 하나, 네, 아무런 네. 뒷맛이 없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치받았다는 것은 손을 빼겠다는 건가요? 근데 손을 빼는 것은 안 됩니다. 치중을 해서 다 잡히게 돼요. 살 수가 없습니다.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백도 손 빼게 되면 이제 흙이 있고 나올 때 이제 이거 끊어서 잡혔던 흙이 살아가기 때문에 백도 응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냥 받는다면 여기서도 따라붙지 못한 결과이고요. 제가 잠깐 집을 사봤는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백집이 너무 많이 나는데 네. 잠깐 집을 한번 세드릴까요? 지금 흙집이 10집, 11, 12, 16, 20, 24, 25, 26, 27, 28, 30, 34, 35, 36. 지금 흙이 40집이 안 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집만 하더라도 16, 20, 30, 한 40집 나는 것 같아요. 이 집만 하더라도. 그럼 뭐 더 이상 예. 셀 필요도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최정 선수가 지금 반발을 했습니다. 획은 뭐 되든 안 되든 당연히 이렇게 둬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흙은 무조건 뭐 이거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이 변화도 흙이 무리예요. 왜냐하면 백이 이걸 하나 붙여놓게 되면 이쪽 넣을 수가 없습니다. 백이 나와서 밀게 되면 흙이 잡히기 때문에. 그러면 흙이 뒤로 후퇴를 해야 되는데 네. 마지막 하나, 단수가 선수예요. 셋, 넷, 그리고 이제 이곳을 두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흙은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못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이 조금 걸려있네요. 백도. 네, 이쪽이 좀 걸려있긴 한데 백 입장에서는 이거 끊었을 때 늘질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서 지키면 되니까요. 네. 예. 이 바둑은 곧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최재영 선수의 마지막 반란도 성공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근데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지금 뭐 형세가 많이 네.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옥세를 각오하고 예, 지금 변화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뭐 집으로 가는 시나리오는 없고요. 예. 최재영 선수가 만약 이 바둑을 이대로 패한다면 정말 이 바둑은 시간을 두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좀 찬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최재형 선수가 큰 실수를 한 것도 아닌데요. 네. 이 하변 전투가 오히려 공격하던 흙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면서 바둑이 백 쪽으로 기울게 되었거든요.
어디가 딱 이 바둑을 치게 된다면 패착이라고 할 만한 수가 이렇게 딱 한눈에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아요. 아, 이렇게 또 버티는 수가 있나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 끊는 수는 이제 백이 후퇴를 해서 안 되고요. 네. 근데 흑이 이제 요렇게 두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둬서 백이 이거 받아준다면 한 집을 내고 이것은 흑이 살게 됩니다. 단수를 쳐서 좀 살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거 뒀을 때 백이 이 안형을 파호를 해야 되는데 자체로는 살 수 없지만 흑이 이것을 이제 나와 끊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흑이 마지막 노려볼 수 있는 좀 변수이기도 합니다. 끊게 되면은 이제 이것을 이렇게 둔 다음에 이것을 끊어서요. 하나, 둘, 근데 흑도 이것이 다 걸려 있네요. 근데 다섯, 바로 단단수가 여섯, 되기 때문에 일곱, 여덟. 흑이 좀 안 될 것 같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오늘 강병 구단이 단단히 좀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돌이켜보면 물론 뭐 어려운 자리는 있었지만 최재형 선수에게 우세가 넘어갔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바둑이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이제 이 하변에서 한 번의 전투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 하변의 전투도 꽤 큰 전투는 아니었습니다. 네. 좀 공격을 하다가 뭐 쉽게 좀 타입이 됐는데 그 타입이라는 것이 백의 처리가 너무 잘 됐고요. 그 처리 이후에는 백이 뭐 줄곧 우세한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는 강도현보다도 좀 칼을 여섯, 뽑겠죠. 일곱, 여덟, 치중을 해서. 아홉.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는데요. 근데 이것은 강도영 구단 정말 침착하네요. 지금 이 형태는 이제 흙이 붙이고 건너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강도영 구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뒀냐면 이제 흙이 이곳을 이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백이 이제 이곳을 교환을 하게 되고 흙이 두 점 내고 사는데 이곳을 늘어서 선수로 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붙이는 수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강도영 구단이 이렇게까지 후퇴하는 이유도 네. 사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치중을 하더라도 흙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싸움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뒀다는 것은 그만큼 마지막 지금 형세가 둘, 백이 많이 셋, 유리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도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백은 지금 이 바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역으로 흑에게 이곳 끝내기를 지금 당하기 때문에 네. 강동윤 선수가 정말 조심조심하네요. 그러네요. 정말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네. 좀 건너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자, 하변을 살려주고 네, 좌쪽을 처리해 두고요. 자,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강동윤 선수입니다. 강동윤 선수와 최재영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강동윤 선수와 최재영 선수의 대국입니다. 잠시 광고가 나가는 사이에 최재영 선수가 항복 선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강동윤 구단이 이제 이곳을 넣는 순간 이제 네. 최재영 선수가 돌을 거뒀는데 그만큼 이제 변화 여지가 뭐 없는 바둑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집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네. 최재영 선수가 더 이상 두지를 못하고 좀 돌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역시 이 바둑의 승부처는 이 하변 전투인데 이 하변 전투에서 글쎄요 뭐 어디가 잘못됐는지 정확히 좀 검토를 통해서 네. 좀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이 하변 전투에서 백의 처리가 잘 되면서 좀 백 쪽으로 형세가 기울게 된 것 같습니다. 네, 16강 세 번째 경기였습니다. 강동윤 선수가 최재영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합류를 합니다. 자, 종국 후에 두 선수의 손도 계속 하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만큼 이 바둑은 하변에서 시작해서 하변에서 끝났어요. 사실 이제 오늘 바둑이 큰 전투는 없었습니다. 이제 네. 하변 전투에서 흑이 좀 공격을 하는, 그러니까 최재영 선수가 좀 공격을 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그 하변 전투에서 공격을 받던 강동윤 선수가 처리가 너무 잘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형세가 좀 한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최재영 선수는 역시 그 하변 전투에서 좀 공격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강동윤 구단이 뭐 수습이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재영 선수 입장에선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게요. 네. 어디를 잘못 뒀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지만 최재영 선수가 딱 패착이라고 할 만한 수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이렇게 큰 실수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 상대의 그 약점을 강동윤 구단이 잘 파고들면서 하변 전투에서 좀 우위를 점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강동윤 선수에게 또 어디서부터 그렇게 잘 풀렸던 건지 네.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로 만나보시죠.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둑 어떠셨나요? 초반에 좀 모르는 변화가 나와서 판단이 잘 안 됐는데 타개가 잘 돼서 유리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글쎄 오늘 봐도 승부처는 이제 하변으로 볼 수 있는데 흑이 좀 잘못된 수, 뭐 어디를 잘못 둔 건가요? 일단 제가 그 2선 치중 갔을 때는 좀 흑이 많이 당하는 형태라서 예. 백이 타개가 된다고 생각했고요. 일단 그 입구자로 저는 뭐 귀를 일단 호구 쳐서 선수로 아니야 우아기를 이거요? 그다음에 뭐 한 칸 띄어서 뭐 붕세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 띄어서 된다는 얘기죠? 흑이요. 네. 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 호구가 백이 안 받을 수도 있을 거 같고 먼저 뭐 치중 갈 수도 있을 거 같고 좀, 이것을 이제 받질 않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흑의 이 구자가 좀 문제였다는 말씀이시죠? 그 느는 게 차라리 낫던 것 같아요. 늘면은 이제 2선 치중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이 구자를 하지 말고 네. 이쪽을 늘라는 얘기인가요? 네. 이제 늘게 되면 치중을 했을 때 네, 옆으로 받아서 호구로 받아서요. 그러니까 이곳이 흑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 치중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제 흑이 늘게 되면 백이 이제 이쪽으로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들여다보나요? 뭐 실전보다 흑이 좀 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전 진행에서는 이거 구자를 하고 치중을 해서 이거 뒤로 후퇴를 해서는 백이 뭐 느는 수도 선수로 듣고 이거 처리해서 흑이 좀 불리하게 된 그 네. 원인이란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이후에 흑이 뭐 좀 기회는 없었을까요? 기회는 아마 제가 뭐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쉽게 오지
네. 음. 여기서 확실히 승기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최재형 선수에게 상대 전적 조금 밀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한 번도 우세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한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좀 최재형 선수에 대한 해법을 찾으신 건가요? 오늘 봐도 사실 초반에 너무 잘 풀려서 좀 뭐 상대 상관없이 좀 쉽게 좀 우세를 가져갔던 것 같고요. 평소에 그냥 잘 둔다고 생각하는 기사라서 오늘 열심히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바둑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그 최재형 선수에 대한 뭐 장단점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대국에 대한 준비를 참 많이 하고 나왔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네. 뭐 특별히 뭐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글쎄요, 뭐 특별히 준비한 건 사실 없고요. 그냥 좋은 컨디션으로 좀 둘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네. 자, 이제 이동훈 선수와 백현우 선수의 대국에서 승자와 만나게 되는데요. 네. 참 곤란한 질문인데 어떤 선수와 만나기를 또 어떤 선수는 좀 꺼려지시나요? 뭐 둘 다 강한 기사라서 제가 편한 기사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동훈 선수랑 많이 둬봤으니까 전 사실 잘 모르는 기사랑 두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이동훈 선수랑 한 번 더 둬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8강에서도 또 오늘처럼 좋은 내용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뭐 워낙 잘 풀리긴 했죠, 초반에. 그렇습니다. 지금 네. 강도윤 구단도 얘기했지만 초반 이제 하변 전투에서 뭐 그렇게 큰 전투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배기 처리가 너무 잘 됐고 그 이후에는 배기 뭐 너무 유리한 바둑이었기 때문에 뭐 강도윤 구단의 완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강도균 선수가 세 번째로 8강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경기 예고해 드릴게요. 뭐 사실 이 바둑이 16강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개막전에 이어서 죽음의 조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을지 지금 얘기하셨지만 16강 대진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빅매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박영은 선수와 김지석 선수의 대국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윤현석 해설위원, 캐스터 최유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